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수의 개수와 제곱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를 몽땅 간단히 구하는 것과 개수를 간단히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제곱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제곱수의 개념은 2학년 때, 3학년 때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니까 요것 특징을 잘 듣고 활용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10의 약수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의 약수하게 되면 그냥 구해도 그냥 1, 2, 3, 4, 6, 12 해서 그냥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클 때 구하는 방법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한 개라도 빠짐없이 찾아내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는데 이때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 여기 2의 제곱과 3의 약수들을 다 구해 봅니다. 2의 제곱의 약수는 1, 2, 4 3의 약수는 1, 3 이렇게 구한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3개, 2개니까 요걸 가지고 표를 이용해서 칸을 채우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첫 단에는 약수를 각각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2의 제곱의 약수, 여기는 3의 약수 해서 집어넣게 되면 1, 2, 4, 그 다음에 1, 3을 넣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첫 단에 한 개씩과 여기에 있는 세로에 하나씩 곱해서 여기에 있는 빈칸을 채워주면 이제 약수를 모두 구하게 되는데 계산해 보면 1을 곱하니까 1, 2, 4, 3을 곱하니까 3, 6, 12에서 12의 약수 6개를 다 구했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과 빠짐없이 약수를 구하는 그 방법을 요거가 제일 편리하게 되니까 요걸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다 약수 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0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2의 제곱의 약수, 3의 약수에서 3개, 2개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세로로 쭉 2의 제곱의 약수 쓰고 그 다음에 3의 약수를 해서 3의 약수를 쭉 써서 이거 1과 1, 3 곱하고 2와 1, 3 곱하고 4와 1, 3 곱하면 이렇게 결과가 12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 구해보니까 1, 2, 3, 4, 6, 12 해서 6개가 나온다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의 약수의 개수는 2의 제곱의 약수가 3종류, 3의 약수가 2종류니까 3종류 곱하기 2종류에서 10의 약수의 개수는 약수의 개수끼리 곱해서 하면 3, 2에서 6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방법은 2학년 때 경우의 수 구할 때 이런 형식을 쓰는데 여기에 소인수의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한 개일거나 이럴 때는 하기가 좀 곤란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린 표를 이용해서 약수 구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수를 구할 때 아까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가 2, 3이 나와서 이제 가로 세로 넣었는데 이 8과 같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소인수가 한 종류뿐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각 소인수로 이루어진 약수의 약수를 구해 보니까 이의 세제곱의 약수는 8이니까 1, 2, 4, 8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구해서 하는데 여기는 2의 세제곱의 약수가 들어가는 1, 2, 4, 8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곱해서 이 칸을 채우려면 여기는 뭔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곱셈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게 1이에요. 그리고 그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이렇게 소인수가 한 종류일 때는 여기에는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방법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이 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요
풀이하는 과정을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간단히 구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2의 약수를 구할 때는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면 요 아까 한 것 2제곱 곱하기 3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지수를 다 써줬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면 여기서 보니까 요 칸수와 이 칸수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10의 약수가 되는데 이 칸의 개수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 2로 되어 있는 소인수 2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지수를 보면 제곱, 1제곱 여기는 1이에요. 1은 2의 0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칸이 나오는데 이 칸수가 이 지수보다 한 칸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칸수는 가로의 칸수는 지수에다가 1 더한 것 해서 3칸. 세로도 마찬가지. 여기 3이라는 소인수의 지수는 1인데 여기에 1이 있지만 이 1과 이 1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2의 0제곱이 있지만 이거는 3의 0제곱이 해서 계산한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1제곱, 0제곱 해서 여기도 역시 지수보다 한 칸이 더 늘어나서 2칸 돼서 10의 약수의 개수는 3칸, 2칸 곱해서 6칸 해서 10의 약수는 6개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인수가 딱 2개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3개나 4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네, 그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와 같이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3 나누고 하면 이제 소수가 나왔으니까 소인수 분해한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데 여기에 지수들이 안 써져 있다가 없는 건 아니죠. 지수가 1인데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지수를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놈의 약수는 과연 몇 개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아까 칸수가 한 칸씩 더 지수보다 한 칸씩 더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수에다가 1씩 다 더해서 곱하면 60의 약수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60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2, 1, 1이니까 여기에 2, 1, 1에다가 1씩 더해서 약수의 개수는 다 1씩 더해서 3, 2, 2 하게 되니까 계산하니까 60의 약수의 개수는 12개. 이렇게 그냥 계산만 했으니까 이게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 좀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확인 들어갑니다. 60의 약수의 개수가 과연 12개가 나오는지 약수를 다 구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서는 소인수가 세 종류니까 요거 칸수를 어떻게 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로하고 세로하고 하는데 요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약수를 구해서 여기 채우고 2의 제곱의 약수를 여기다 채우면 되는데 3, 5 곱한 것은 15 약수는 1, 3, 5, 15 해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15의 약수의 개수는 4개 2의 제곱 4의 약수는 3개니까 요거를 4개짜리 여기 3개짜리를 해서 집어넣으면 1, 3, 5, 15 1, 2, 4 해서 요 각각 곱해서 여기 채우면 60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 채우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기가 실은 계산하니까 4칸, 3칸이니까 12개. 아까 구한 거나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약수를 몽땅 구할 때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쓰는데 여기가 소인수가 많을 때는 2개를 묶어서 이렇게 약수를 써놓고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갑니다. 실제 210 하면은 60보다는 훨씬 더 크죠. 3배가 넘는 숫자인데 요것의 약수와 약수의 개수 이것들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약수 개수가는 간단하니까 요거를 구하는 순서가 이렇게 하면 편리해요. 첫 번째는 소인수분해, 두 번째는 약수의 개수 구하고 과연 그 개수가 맞는지 약수까지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인수분해부터 하면 210을 소인수분해하면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5로 나누고 하면 7이 나오니까 여기 너무 빠르죠, 그죠? 요거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요거 설명드릴 거예요. 해서 210을 소인수분해한 것을 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소인수가 4개나 나왔어요. 이럴 때 그러면 약수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수가 각각 없는 게 아니고 1, 1, 1, 1이죠. 그래서 210의 약수는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그 지수에다가 1씩 다 더해서 곱한 거. 그러면 2가 4번 곱하니까 16 해서 16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확인 들어갑니다. 210의 약수를 한번 다 구해보는데 이렇게 소인수가 4종류니까 2개씩 묶어서 2와 3을 묶고 5와 7을 묶어서 6의 약수 여기에 쭉 써서 1, 2, 3, 6 요거는 35죠. 35의 약수 1, 5, 7, 35를 써서 마찬가지로 하나와 여기 다 곱하고 5와 다 곱해서 두 번째 줄에 채워놓고 해서 다 채워보면 여기에 있는 박스 안에 것이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210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 해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다 210의 약수를 다 구했어요. 몇 개냐 보니까 여기 4칸, 4칸 하니까 16개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이용하면 아무리 숫자가 커도 한 개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약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약수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확인하는 요것 때문에 이제 소인수분해를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좀 두 가지 다 이해를 하게 되면 약수 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방법을 꼭 기억해 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수의 개수하고 약수 구하는 것 했는데 제곱수는 과연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제곱수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수를 제곱, 2번 곱한 거. 그래서 어떤 수를 2번 곱해서 나온 결과의 수를 제곱수, 4나 9나 그 다음에 16, 25 이런 수들, 그런 수들 다 제곱수라고 하는데 이 제곱수는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거를 소인수분해와 관련돼서 한번 보면 12를 2번 곱하면 12의 제곱이 되는데 요 12를 2번 곱한 것을 소인수 분해하면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2번 곱했어요. 곱셈에서는 이 괄호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2, 2, 3, 2, 2, 3 해서 다 곱한 것인데 곱셈에서는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값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자리를 바꿔주는데 자, 바꿔놓고 보면 이렇게 2가 4번 곱하고 3이 2번 곱해졌어요.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2의 4제곱, 3의 제곱이 돼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제 저 숫자 보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텐데 보면은 어떤 수의 제곱은 2번 곱했으니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여기서 보니까 2와 3의 지수를 보니까 4와 2로 모두 짝수임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수를 2번 곱했으니까 이 한 개에 있는 소인수가 개수가 2배로 곱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지수는 짝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제곱수는 소인수분했을 때 각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들은 제곱수입니까? 아니면 다음 수의 제곱수를 찾아라 했을 때는 소인수 분해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모두 각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냐 아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만약에 아닌 것을 제곱수로 만들어라 했을 때는 소인수의 지수가 홀수인 것을 한 번을 더 곱하거나 아니면 3번, 5번 홀수분만 곱하면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문제가 가끔 나와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이제 참고로 이제 연결돼서 중요한 것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과 제곱수, 그 다음 어떤 수의 0제곱 보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소인수분해 했을 때 각 소인수의 지수에다가 1씩 다 더해서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제곱수는 같은 수를 곱해서 나타난 수인데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소인수분해 했을 때 각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는 수, 이걸 제곱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어떤 수의 0제곱은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0의 0제곱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1이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 교육 과정에서는 뺐어요.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모두 1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것 중에서 아까 210을 소인수분해할 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배수 찾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수 찾는 거 5종류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2의 배수 보면은 2의 배수하게 되면 2, 4, 6, 8, 10, 12 이렇게 해서 보면은 특징이 1위자리 숫자가 0, 2, 4, 6, 8 이렇게 짝수가 되는 0과 짝수가 되는 자연수는 2의 배수. 그 다음 요거 유사하게 찾는 방법이 5의 배수가 있어요. 5의 배수는 5, 10, 15, 20 이렇게 되니까 1위자리 숫자가 0 또는 5.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방법이 유사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1위 자리가 0이면 그 수는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된다는 것 알면 10의 배수도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약수 배수할 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3의 배수 찾기가 있어요. 3의 배수는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자연수. 야, 이건 어떻게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근데 이거와 방법이 똑같은 게 있어요. 9의 배수 찾기를 보면 역시 각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는 자연수. 이게 뭔 말인가요?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똑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겠죠. 왜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가 되고 9의 배수이면 9의 배수가 되는지 예를 들어 보면 1257 보면 요거를 숫자를 요 단위별로 따로따로 쓰면 1000이 1개, 100이 2개, 10이 5개, 1이 7개. 그런데 10, 100, 1000을 다시 좀 나눠서 보면 1000은 999 더하기 1, 100은 99 더하기 1, 10은 9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거 괄호를 풀면 여기 밖에 있는 놈을 안에다 한 번씩 곱하면서 괄호를 풀어줘요.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 보니까 9가 들어가는 부분을 앞쪽으로 빼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빼서 여기는 뒤쪽에 곱하는 게 다 1이니까 간단히 하면 그냥 1, 2, 5, 7이 되고 여기는 전부 다 9, 99, 999 9의 배수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9의 배수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전체는 9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의 배수가 되면 9는 또 3으로 나눠지니까 3의 배수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9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돼요. 그런데 이 숫자들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1, 2, 5, 7 해서 이 숫자는 각자리 숫자예요. 자릿수를 나타내요. 근데 이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이 전체 수가 3의 배수가 되고 여기가 3의 배수 되면 여기도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끼리 더한 것은 결과는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이 숫자는 3의 배수가 되고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더해보니까 15가 나오니까 3의 배수는 되겠죠. 그런데 9의 배수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리 숫자만 보고 그 숫자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 예를 들게요. 11만 7
자, 이게 3의 배수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 방법을 모르면, 요거 내용을 모르면 잠깐만요 하고 다 나눠보겠죠. 그죠? 시간이 엄청 걸리겠잖아요. 그죠? 뭐 엄청 해봤자 이제 몇 번 걸리겠지만. 그런데 요걸 알고 있으면 1, 0은 더 하나만 하니까 7하고 다음에 9가 나오니까 이 전체는 9의 배수도 되고 9의 배수가 되니까 3의 배수가 된다는 것도 빨리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수를 나눌 때 이게 3의 배수인지 9의 배수인지 아니면 2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 알고 있으면 소인수분해할 때 상당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의 배수에 대해서 보면 요것까지를 알아두면 편리해요. 사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릿수가 00 또는 사의 배수인 자연수. 왜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 이것도 이제 설명드리면 9752 이거를 나누어서 4로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그거는 힘드니까 이것도 역시 두 자리를 나누는데 여기를 100의 자리에서 딱 나눠서 9700과 52 근데 이 9700은 97 곱하기 100 해서 요 계산하면 이제 9752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한 숫자예요. 2학년 때 유한소수에서도 그런 특징을 나오는데 이거는 4 곱하기 25가 돼서 4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 이 전체는 4의 배수가 되니까 이 52가 4의 배수가 되면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숫자들은 요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찾을 때 요 끝에 두 자리 수만 보면 4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100단위 이상에 있는 여기에 있는 뭐 100, 200, 300, 400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4의 배수니까 신경 쓸 것 없고 요 두 자리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52는 4로 나눠 보니까 13으로 몫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이고 4의 배수니까 배수끼리 더한 거는 당연히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수를 찾을 수 있는 것 간단하게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알고 있으면 소인수분해할 때나 나중에 3학년 때 인수분해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를 기억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초등학교도 배운 내용이겠지만 서로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게 소인수분해와 어떻게 돼서 연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